네, 3반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단원에 들어가면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주제를 찾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고, 이 가치를 이야기에 나타나는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읽어볼 건데요. 오늘 읽을 글은 이야기는 아닌데 이야기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일단은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은 262쪽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글의 제목은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입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은 아니네요. 선생님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어쨌든 책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인가 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나 봐요. 왜냐하면 책이 주는 선물을 받은이 아니라 받고 싶은 이기 때문이에요.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선물이 좋은 건가 봐요. 한번 봅시다. 글쓴이는 누구에게 이 글을 썼나요? 이거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그쵸? 먼저 풀어버릴까요? 누구한테 이 글을 썼어요? 그쵸?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이 글을 썼네요. 그쵸? 글쓴이가 기억하는 책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오늘 읽어볼 글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글쓴이가 자기가 기억나는 책들을 소개를 할 건데요. 이렇게 글들이 글쓴이에게 기억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책을 읽는 사람이 왜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는가네요. 책을 읽는 사람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글쓴이가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게 아마 글쓴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글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같이 261쪽에 있는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책을 좋아하니? 나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야. 책을 읽고 작가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그 꿈을 키웠단다. 너희에게 내가 기억하는 책들을 소개해 줄게. 좋습니다. 여기가 글의 처음 부분이죠.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무엇을 설명할 건지 주제를 소개를 했네요.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이 작가가 기억하는 책들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나가 볼게요. 내가 처음으로 재미있게 읽은 책은 발데마르 본젤스의 꿀벌 마야의 모험인데 아기 꿀벌이 꿀을 모으러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모험을 시작하는 이야기야. 그 꿀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내게 꿈과 희망을 줬어. 이야기가 어찌나 흥미로웠던지 발데마르 본젤스처럼 작가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지. 소개하는 첫 책은 발데마르 본젤스라는 사람이 쓴 꿀벌 마야의 모험이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겠네요. 다음 문단은 꽤 크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책을 많이 읽었어. 누구보다 빅토르 위고 작품을 좋아했는데 레미제라블은 여러 번 읽었단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물 모습이 내 마음을 울렸거든.
이렇듯 빅토르 위고는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빈민 구제를 주장하며 정치가로도 활동했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서는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늙은 어부의 용기와 도전을 만날 수 있었어. 갈매기의 꿈은 꿀벌 마야의 모험만큼 내게 특별한 책이었지. 단지 먹으려고 날았던 다른 갈매기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나는 법을 연습했던 특별한 갈매기 이야기였거든. 그 책은 내게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어. 그래서 작가라는 꿈을 이루려고 더 많은 책을 읽었단다. 지금 이 문단까지 보면서 이 글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작품을 소개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작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이유, 그 다음에 작품 소개하고 기억에 남는 이유, 이렇게 계속 글을 같은 구조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이어나가야지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지를 독자가 기대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파악하기 쉽겠죠. 이제 마지막 문단이네요. 한번 볼게요. 책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 그리고 이야기 속 인물들은 우리를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 주지. 꿈과 희망,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용기와 도전같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듣는단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볼까요? 꿈과 희망. 이거 제일 처음 소개되었던 마야의 모험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두 번째 소개했던 책인 레미제라블의 주제였고, 그 다음에 용기는 노인과 바다의 주제, 그 다음에 도전은 갈매기의 꿈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개한 책들의 주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주제였죠. 그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야기 속 인물의 삶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도 책이 주는 선물이야. 아하, 그렇다면 우리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선물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책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이겠죠.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해. 나는 책에서 꿈을 찾았고 꿈을 이루는 방법까지 배웠으니 책이 주는 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지.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니? 너희도 책을 읽어봐.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를 간단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해줬던 부분들을 여러분도 표시를 하셨다면 262쪽에 우리가 보고 온 문제들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262쪽으로 갑시다. 좋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이미 해결했고요. 2번 문제 볼게요. 글쓴이가 기억하는 책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꿀벌 마야의 모험에서는 어떤 점이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꿀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 꿀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은 어땠어요? 자신이 받는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물의 모습이 마음을 울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에서는 늙은 어부의 용기와 도전, 그 다음에 갈매기의 꿈에서는 특별한 갈매기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글쓴이가 기억하는 책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특별하게 기억되는
무엇이 있었어요? 등장인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글쓴이는 왜 책을 읽는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했나요? 마지막 문단쯤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마지막 문단으로 같이 갈게요. 자, 이 부분이죠.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우리를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 주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듣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이라이팅한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세 가지 모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경험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까지 그 책이 마련해 줍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책을 읽는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에다가 책이 주는 선물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거 여러분들 삶에 한번 이 글을 적용을 해봅시다. 4번이에요. 네, 첫 번째 문제는 글쓴이가 소개한 책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는지입니다. 그러면 나왔던 책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꿀벌 마야의 모험이라는 책이었고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모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한 책은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 있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한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한 책은 뭐였나요?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는 어떤 걸 만날 수 있었어요? 네,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노인을 만날 수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갈매기의 꿈이었죠. 이 갈매기의 꿈은 자신만의 꿈을 이루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나타나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골라볼까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여기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읽으라고 시켜서 윤독소설로 억지로 사서 갈매기의 꿈을 읽었었어요.
되게 얇고 작은 책이어서 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선생님도 이 갈매기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정한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장래희망과 집안의 사정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바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많이 흔들리던 시기였는데 그때 선생님의 꿈을 다 잡아준 책이 바로 이 갈매기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아마 읽어본 책도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본 책 중에서 이 중에 나의 인생책이 있다.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쓰셔도 좋고요. 나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다면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반드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우리 저번에 했던 인생책 활동이 생각나는데 글쓴이 꿈을 이끌어준처럼 자신을 이끌어준 책이 있는지입니다. 선생님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도 여기 있는 갈매기의 꿈이 선생님을 꿈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잡아줬던 책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이끌어준 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이 얘는 오늘 수업글에 문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써서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기 전에 교과서에 먼저 정리를 해본 다음에 선생님한테 수업 결과물로 제출하셔야 되겠죠. 시간이 필요하시면 중간중간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8단원의 주요 활동으로 넘어옵시다. 여러분들 잊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는 뭐예요? 그렇죠. 글의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읽어본 글의 주제를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어디에서 글쓴이가 의도하고자 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가장 처음은 일단 제목이에요. 제목. 책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책이 선물을 준대. 그러면 우리 책을 만나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제목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낱말입니다. 이 낱말 중에서도 특히 자주 사용되는 뜻의 낱말이나 낱말의 뜻이나 혹은 반복해서 사용되는 낱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문장 찾기예요. 우리 중심 문장을 찾아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제 했던 4단원에서도 많이 했어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던 그때는 주제가 아니고 주장을 찾는 활동을 많이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서 결국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찾는 첫 번째 방법, 제목 분석하기. 두 번째, 자주 나오는 낱말 찾기. 세 번째, 중심 문장 찾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일단 책이 주는 선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책은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간단하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낱말 당연히 뭐예요? 이야기, 책, 그다음에 경험, 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책 나오고 그다음에 책 나오고 그다음에 특별도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꿈, 책,
책, 이야기, 인물, 꿈, 사람, 인물이랑 사람이랑 비슷한 말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야기, 인물, 이야기, 책, 꿈, 책.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말들 정리해 보자면 일단 책, 그리고 꿈, 이야기, 인물 혹은 사람이죠. 이거 외에 또 뭐 경험, 삶. 이거 특별한도 있네요. 특별한. 이 단어들을 분석해보면 뭔 것 같아요? 책은 책인데 이야기 책이고 그 안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에게 꿈과 경험과 삶을 알게 해주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얘도 결국은 뭐예요? 책은 좋은 거다. 그럼 이제 중심 문장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서로는 뭐 다음부터 책 소개할 거다. 나는 작가다. 이런 거죠. 책을 읽으면서 색깔 좀 바꿀까요? 너무 빨간색만 써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다. 작가라는 꿈이었죠.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은 뭐였어요? 그쵸? 꿀벌 마야의 모험 소개. 이게 중심 내용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엄청 길었죠? 여기서는 다양한 책의 인물들이 나에게 꿈을 이렇게 해줌.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인물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책이 주는 다양한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경험, 그 다음에 작가의 생각 듣기, 세 번째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이제 주장이 정리되어 나오는 부분이죠. 뭐라면? 설명문이라면. 이 둘 중에서는 어떤 문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게 중요하죠. 보면 책은 좋은 거야. 제목. 그 다음에 단어들도 책은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심 문장도 책이 나한테 꿈을 꾸게 해주었고 너희도 책을 읽어봐. 니까 이 글쓴이는 이 글을 왜 쓴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그쵸? 책을 읽자. 책 좋으니까 책 읽자. 아주 간단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주제를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목,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들, 그 다음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8단원의 가장 첫 공부 내용이 주제 찾기일까요? 주제를 찾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글은 이해하려고 읽는 거잖아요.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글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떠나서 이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썼을까 하면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결국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식으로 글의 내용을 조금 더
한 차원 깊은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선생님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글쓴이가 글을 쓴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글쓴이가 제목을 봤을 때 어린이들에게 라고 쓴 것은 왜였을까요? 그쵸? 특히나 어린이들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글의 내용이 전부 뭐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꿈과 관련된 내용이죠. 특히나 장래희망.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에게 이런 내용이 가슴에 많이 와닿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작가는 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자라는 글을 쓸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장 안에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넣었고 제일 첫 문단에도 나는 책을 통해서 꿈을 이뤘어 라고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데 주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 책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되돌아 볼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대상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독서에 대해서 나는 독서 그거 지루하고 별로 재미없어 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했는데 여기 있는 작가는 막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책 때문에 내가 꿈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독서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글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중요한 독서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 한 달에 한 권이나 읽고 있었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까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활동이 바로 주제 찾기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서 8단원에 무려 1, 2차시를 할애할 만큼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인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8단원을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 주제 찾기 활동을 할 거니까 주제 찾는 방법 오늘 수업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 정리하고요. 선생님이 아까 제출하라고 제출할 공간 만들어 놓겠다고 한 내용 뭐였어요? 262쪽에 4번 문제 답 제출하시기 바랍니다.